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의 도산 전문 변호사 심한 변호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법무법인 시우에서 직접 진행하면서 개시 결정을 받아낸 사례들을 함께 보면서 어떤 전략을 써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부산에 거주하는 30대 남성 직장인 A씨의 이야기입니다. 지인을 통해 코인과 주식 투자에 발을 들였다가 손실을 복구하려고 대출을 더 받는 악순환에 빠진 경우입니다. 처음에는 소액이었으나 손실을 보게 되자 돈을 복구해야 된다는 생각에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이어나갔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손실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총 9,400만 원이라는 채무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출금 전액이 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한 채무라는 것이고, 그리고 해당 채무가 가상화폐 투자를 목적으로 발생했다는 점인데요. 이러한 채무 발생 경위로 인해서 법원은 매우 엄격한 시선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방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대출금이 단순히 가상화폐 투자로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비 등으로도 사용되었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출금된 내역을 하나하나 소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대조한 결과 생활비로 사용되었다는 내역이 일부 인정이 되어서 37%의 채무 탕감률로 약 3,500만 원을 탕감하였고, 더불어 신청서 접수 2개월 만에 개시 결정을 받는 성과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퇴직 이후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어려워지자 주식 투자로 생활비를 충당하려다가 실패하신 50대 B씨의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B씨는 퇴직 후 소득이 없자 주식 투자를 시도했으나 반복되는 손실로 자산이 바닥이 났습니다. 생활비 부족을 충당하기 위해서 신용대출과 카드론을 쓰기 시작했고, 결국 카드 돌려막기에 의존하다 자력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신청 당시 취업한 지 1개월밖에 되지 않아 소득 안정성을 의심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재취업 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법원에는 안정적인 상환 능력에 대해서 의구심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를 위해 저희는 최대한 고용 안정성과 성실한 변제 의지가 있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구성해서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2억에 가까운 채무 중에서 약 6,317만 원 정도를 탕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주식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도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청산 가치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해당 손실금을 전부 변제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조금 더 다른 표현을 쓰자면, 채무자가 투자로 손실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이를 단순한 채무 소멸이 아닌 투자금의 재산적 가치 감소로 보아서 청산 가치에 반영했다는 것입니다. 손실금의 청산가치 반영 여부는 개인 회생에 있어서 정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이나 코인에 5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현재 남은 금액은 2천만 원이고 3천만 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할 경우 잔액 2천만 원, 손실금 3천만 원이 모두 청산가치로 산정되어서 총 5천만 원 이상을 변제해야 됩니다. 36개월의 변제 기간으로 나누면 한 달 변제금은 약 138만 원 가량이 되겠죠. 그러나 손실금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잔액 2천만 원만 청산가치로 반영이 되고 한 달 변제금은 약 55만 원이 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게 되죠. 이러한 손실금의 청산가치 반영 여부는 법원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현재 서울을 포함한 부산, 수원 회생법원에서는 실무준칙을 통해서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부산회생법원의 경우에는 무분별한 투자 등 불성실한 소비의 정도에 따라서 변제 기간을 5년까지 늘릴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주식이나 코인 투자 손실금을 청산 가치에 반영되느냐 아니냐, 단 한 가지 차이만으로 회생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투자 손실금까지 모두 청산 가치에 포함되어 변제금이 훨씬 높게 나왔지만, 이제는 특정 법원의 실무 준칙이 바뀌게 되면서 손실금이 제외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즉, 단순한 투자 실패라면 그 손실이 불리하게 작용되지 않고 오히려 현실적인 변제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셔야 할 점은, 투자 과정에서 투기적 성격이 강하거나 소득에 비해 무리한 대출을 반복하는 경우라면 법원이 변제 기간을 늘리거나 일부 불리하게 판단할 수도 있다는 점을 잘 아셔야 됩니다. 결국 중요한 건 투자를 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과정이 얼마나 합리적이었고, 그리고 지금 상황을 얼마나 투명하게 소명하느냐입니다. 같은 투자 실패라도 어떻게 채무가 사용이 되는지, 지금 소득과 재산 구조가 어떤지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신청하면 잘못된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전략을 잘 세운다면 오늘 보신 사례들처럼 개시 결정으로 충분히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내 상황이 개인회생 대상이 되는지 혹은 된다면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 가까운 법률 전문가와 한번 정확하게 짚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외에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저희 법무법인 시우에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